오늘은 얼마 전 발표된 쿠팡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5%가량 빠졌는데 이게 주가가 빠질 실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달러 기준으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됐고 활성 이용자 증가수 지표가 낮았던 점, 23년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국에 상장된 업체들은 다수가 글로벌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달러로 매출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러 기준으로 숫자 지표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에는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실질적인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매출 성장률이 22%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환율 1359원을 적용했을 때 달러 기준 매출액이 5% 성장한 것이라 쿠팡 입장에서는 매출 지표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쿠팡이 이커머스 1위 사업자이고 올해 경기 불확실성과 소매업계의 침체 상황을 감안했을 때 매출 숫자는 상당히 잘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6천억 하던 기업의 매출이 20% 증가한 게 아닙니다. 이 전년 6조 매출을 하던 기업이 1조 이상 매출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는 매출 외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매출과 점유율에 업체들이 목숨을 거냐? 이 전체 이커머스 시장 중 자신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시장 플레이어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마켓쉐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바잉 파워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시장 경쟁자보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2분기 연속 1000억대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33억 원으로 지난 3분기 1037억 원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 힘입어서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2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6%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지난해 영업 적자 규모는 1,447억 원으로 전년 1조 7천억 원과 비교해서 92% 줄었습니다. 연간 흑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26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영업 손실을 대폭 줄여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매출이 7조 가까이 나오면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인 겁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총이익은 6조 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이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24%로 전년 대비 8.1% 이상 개선됐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은 분기별로 들쑥날쑥 바뀌는 지표가 아닙니다. 영업 활동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 개선은 회사의 바잉 파워, 재고 관리, 이 물류 자동화가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이 회사에서 1분기 실적의 흐름이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으니 23년 1분기 실적도 매출 총이익률 23%와 유사할 겁니다. 이 분기당 매출이 7조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이 23% 가량이 나온다면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성을 가져가는 가운데 얼마나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겠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총 활성 고객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 지표도 주가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제한된 국내 시장의 이커머스 고객으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제품 상거래 활성 고객이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쿠팡 이츠 고객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활성 고객당 순 매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이츠는 사실 이커머스 부분만큼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쿠팡의 핵심 성장 동력은 와우 회원입니다. 활성 고객은 발표는 하고 있지만 해당 분기에 쿠팡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고객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 가격 비교에서 분기당 한 번 쿠팡에서 살까 말까 하는 고객들은 쿠팡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결국 쿠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쿠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와우 회원이 증가해야 하고, 와우 회원이 얼마만큼 많은 소비를 쿠팡에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우 회원은 1,1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사실 쿠팡 와우 회원을 안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 하면 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쿠팡 플레이에도 재밌는 컨텐츠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1년 전 쿠팡 플레이와 비교한다면 이젠 다른 OTT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쿠팡의 매출 전망을 살펴보려면 와우 회원의 증가 추세와 동시에 와우 회원이 얼만큼 많이 물건을 사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는 2천만 명의 온라인 고객이 아직 와우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이 성장할 여력은 충분하고 와우 회원의 혜택이 추가될수록 더 많은 신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길 겁니다. 이번 실적에서 중요했던 점은 와우 고객의 이용 금액 증가였습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가입 고객에 대한 소비 금액입니다. 한번 쿠팡에 가입해서 물건을 주문한 회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배수로 구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의 지출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 와우 회원이 쿠팡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카테고리로 주문 상품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들은 반복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쿠팡의 와우 회원이 20% 증가하는 동안 매출은 26%가 증가했습니다. 와우 회원 대비 매출액은 1.3배수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새롭게 추가된 회원들은 이전 고객들보다 더 높은 지출 금액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출 금액과 구매 횟수는 와우가 아닌 회원들보다 몇 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회원은 새로운 회원보다 거의 2배의 소비를 하면서도 그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4분기 활성 고객의 3분의 1만이 쿠팡 플래시 고객이었습니다. 이 말은 쿠팡 와우 회원들조차도 많은 고객들은 쿠팡 플래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쿠팡 와우 회원들이 쿠팡 서비스에 락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올해는 쿠팡에게 많은 이정표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1분기에 제품 상거래에 대해 플러스 조정 에비타를 달성했고, 2분기에는 전체 사업 분야에서 플러스 조정 에비타를 달성했습니다. 3분기, 4분기에는 흑자 구조를 만들어냈죠.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의 배수로 꾸준하게 성장해왔고, 올해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과거 수익성 가이드는 장기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7%에서 10%였지만 22년 실적에 비추어 장기 가이드를 조정 에비타 10% 이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다음 이정표는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플러스 잉여 흐름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쿠팡 법인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 쿠팡 법인에 대한 매출 총이익률 구조와 전년 대비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쿠팡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